그, 자, 이제 마음, 몸, 그리고 개놈이라. 마음, 몸, 그리고 개놈. 에, 우스트에 위치한 매사추세츠 대학교의 의료센터에서 조 카바진이 MBSR을 처음 개발하고 나서 그는 직접 그곳의 의사들을 한 사람씩 만났다. 진통제도 듣지 않아서 의학적인 장애로 간주되는 치료 불가능한 만성통증 환자들이 또 당뇨병, 심장병 같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카바치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자기 임무라고 생각했다. 놀랍게도 존의 재활을 거절하는 의사는 거의 없었다. 담당 의사들은 처음부터 존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자를 보내주었다. 당시 존은 의과대학 물리학교 치료과의 지하방 하나를 빌려서 스트레스 감소 및 이완 클리닉을 운영했다. 존은 일주일에 며칠만 그것에서 프로그램을 지도했다. 그런데 불치병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에 대한 호평과 입소문이 퍼져나가면서 프로그램의 인기를 끌게 되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학 건강관리 사회를 위한 마음챙김 센터로 확장되었다. 오늘날 MBSR은 전 세계 병원과 클리닉에서 가장 빠르게 퍼지는 명상법 중의 하나이자 그 효과가 경험적으로 확실히 입증된 방법이다. MBSR은 의료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심리치료와 교육 분야, 심지어 비즈니스 영역까지 진출해서 마음챙김을 대중화하고 있다. 현재 북미를 비롯해서 우리 여러 지역의 대학 의료센터에서 MBSR을 하나의 표준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있어 과학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에 아주 적당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까지 MBSR에 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된 것만 해도 600편이 넘고, 예를 들어 만성통증 치료에 약물 효과가 없을 때가 있다. 아스피린을 비롯해서 의사의 처방전에 필요 없는 진통제들을 몇 년간 매일 복용하면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스테로이드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긴 해도 몸에 해로운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마약성 진통제는 널리 이용하기에는 중독성이 너무 강하다는 것도 입증이 되었다. 그러나 MBSR은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8주간의 MBSR을 수료하면 만성질환으로 비롯해서 전통적으로 낫기 어려운 스트레스 관련 질환을 가진 이들이 더 잘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꾸준히 도와준다. 이런 혜택을 오래 누리려면 무엇보다 꾸준히 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은 여기에서도 오랜 역사에서 첫 수료를 마친 후에 오랜 수료를 지속하는 지에 관한 정보는 사실상 전무하다. 노인들의 심신을 힘들게 만드는 통증을 생각해보자. 나이 들수록 생기는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척추나 무릎, 고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 때문에 마음껏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독립성의 상실이다. 통증을 앓는 노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MBSR은 모든 노인 참가자들이 매일 집에서 수련하도록 권유하고, 네덜란드 연구자들은 통증 치료의 마음챙김에 대한 연구 자료를 수십 건 분석한 결과 마음챙김 병성이 의학적 치료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명상통증의 생물학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만성통증을 임상적으로 개선시키는 사실을 밝힌 연구는 없다. 사실 통증 완화의 효과는 사람들이 통증과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생긴다. 좋은 사례가 섬유근육통이다. 섬유근육통은 의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다. 심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이 질병의 증상은 만성통증, 피로, 경직, 불면증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물학적인 설명도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심장 기능을 조절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소견이 있을 뿐이다. MBSR을 활용한 연구에서도 심장 활동에 대한 어떤 영향도 발견하지 못했다. 훌륭하게 설계된 또 다른 연구를 보면 MBSR의 섬유근육통 환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등의 심리 증상을 상당히 개선했고, 환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도 상당히 감소시켰다. 환자들이 MBSR 수련을 자주 할수록 효과는 더 좋게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 기능이나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에는 변화가 없었다. 콜티솔의 수치는 여전히 높았다. 환자의 통증은 MBSR을 통해서 나아졌지만은 통증 자체를 유발하는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그렇다면 만성 통증이나 섬유 근육통을 가진 사람들이 MBSR이나 다른 명성을 시도해야 할까? 답은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반면에 환자들은 일상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거의 없다면 나아진 느낌이라도 원한다. 그렇다면 마음챙김이 환자의 관점에서 통증 완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의학적인 연구에서 통증의 생물학적인 원인을 제거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조차 그렇다. 환자들은 MBSR 8주 과정을 마치고 통증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수련을 중단한다. 그래서 여러 연구가 MBSR을 마친 직후에 환자들에게 개선 효과를 발견했지만 6개월 후에 추적에서는 같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피부가 보여주는 것. 인간의 피부가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창이다. 피부. 뇌와 신체의 염증 소치는 알츠하이머, 전식, 당뇨와 같은 질병을 악화시키는 큰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 심리적인 것. 피부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생활 스트레스가 간선이나 습징 등등을 유발한다고. 멜에서 만든 기묘한 장치로 이런 물집을 만들 수 있었다. 진공 시스템을 이용해서 45분에 걸쳐서 작은 원형 부위의 피부 가장 바깥층을 들어 올리는 것이다. 이 방법은 천천히 시행하면 거의 통증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은 참가자들은 수포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해서 친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를 측정할 수가 있었다. 수포에서. 리치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구에서 사회적인 스트레스 면접을 보고 난 후에 곧바로 힘든 암산 작업을 하게 하면서 스트레스 반응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뇌의 위협 감지 레이더인 편도체가 시상하고 뇌하우스 부신 헤로인 HPA 축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과 함께 투쟁 해피 긴장 반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뇌화학발 물질인 아드레날린을 방출하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은 아드레날린이 몸의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 스트레스 원인에 반응하게 한다. 그리고 상처 내의 박테리아를 물리치기 위해서 친염증성인 사이토카인이 상처 부위로 가는 혈액 흐름을 증가시키고 외국 물질들을 먹어치우는 면역 물질을 공급한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이 버리는 섭렵 그리고 뇌 곳곳으로 이어지는 섭렵 부위 간거미한 연결들을 포함하는 신경 회로들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뇌에 신호를 보낸다. 다시 염증 연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원래 두 집단간에는 심적 고통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도 염증을 촉발하는 사이토카인의 수치에서도 당뇨병, 동맥경화, 천식같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서 악화되는 질병들의 전구 호르몬인 콜티솔에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MBSR 집단은 TSST 부위의 염증 부위가 현저히 작았고 피부는 더 빠르게 회복이 되었다. 리치 연구팀은 그러한 염증 질환을 치료하는 일에 명상수련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숙련된 수련자들도 테스트를 받을 때는 명상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상태가 아닌 특성에서 나온 효과였다.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긴 했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의 극적인 감소는 지속적으로 수련한 뒤에야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듯하다.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걱정은 세포의 노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여러 생각으로 방황하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하는 우리의 마음은 관계의 문제로 방황하지만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마음챙김 명상가들은 친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감소 있지만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은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fMRI 스캔에서 점점 더 삐질 부위와
디폴트 영역 간의 연결이 증가할수록 사이토카인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발견되었다. 아마 절망감과 우울증으로 가득 찬 파괴적인 자기 대화에 제동을 거는 것도 사이토카인 수치를 낮추는데 일조했을 것이다. 자기와의 우울한 대화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자기와의 대화에서 우울한 대화는 미치는 거지. 고혈압과 이완에 대해서도 인도에서의 마지막 장기 치료에 약 15년간 혈압이 높은 진타라 대는 이번 집중수련의 혈압이 최소 날마다도 낮아지기를 바랐다. 그의 조치는 고혈압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90에 140이라는 혈압 수치를 보면서 곤혹스러워했다. 그런데 대인의 집중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와서 혈압을 재보니 고혈압 경계선에 훨씬 못 치는 혈압 수치가 나왔다. 벤슨은 대인의 박사 논문 심사위원회과 하버드에서 명성연구의 호의적인 몇 안 되는 교수 중에 하나였다. 그 후에 발표된 명상과 혈압에 대한 연구가 보여주듯이 그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 고혈압과 심장비, 심장질환 발병률이 특히 높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를 하나 살펴보자.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집단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겨우 14분 실시한 결과 신장질환의 신진대사를 줄어들게 하는 패턴을 보였다. 당연히 다음 단계는 아직 완전히 발병하지 않은 비슷한 집단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수련을 하게 한 뒤에 같은 건강대조원과 비교하여서 추적해 보니 자 이렇게 심부전이나 허혈성 심장병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들은 또 명상수련 집단이나 대조원의 무작위로 배정한 여러가지 메타 분석에서 여기서 연구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훌륭하게 설계된 연구들을 찾을 가능성이 여전히 낮은데 그래서 연구에서 고무적이긴 하지만 결정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유전체학. 하루 동안 명상을 하면은 유전자 발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참 순진하시네 라고 이런 의문들은 또 다른 단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설탕은 당뇨병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반면에 운동은 당뇨병 유전자를 비활성화한다. 운동. 그래서 이렇게 하루 동안의 수련이 끝난 후에 명상가들에서 염증 유전자의 하향 조절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텔로메레이즈는 텔로미어가 나이가 들면서 짧아지는 늦추는 효소다. 텔로메레이즈가 많을수록 건강과 장수에 좋다. 명상가 총 190명을 대상으로 한 4건의 무작위 대조원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리뷰 논문을 살펴보자. 마음챙김 명상을 수련하는 것은 텔로메레이즈 활성이 증진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명상의 약용식물 마사지 식단 변화 요가를 결합한 5가지 치료법인 판차카르마라는 것이다. 고대 인도의 치유 시스템 식물 마사지 식단 변화 요가 당연히 좋겠지.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명상에서 심장곡동이 빨라지는 것은 상태의 효과처럼 보이지만 호흡의 특성 효과는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듯하다. 과학계의 종사자들은 불안장애와 만성통증과 같은 문제들이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불규칙적으로 호흡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호흡을 빠르게 하고 있다면 스트레스가 많은 무언가에 맞서며 투쟁 회피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수련을 계속해서 호흡이 느려지면 몸은 그에 따라서 호흡 수위에 대한 생리학적인 설정치를 조정한다. 그래서 호흡을 느리게 하는 것은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지며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상가의 뇌는 명상이 뇌의 주요 부위를 두껍게 한다는 희소식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두껍게 이렇게 연구했어.
서로 다른 명상법들이 마치 다 똑같은 것처럼 뒤섞어놓은 메타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다. 메타 분석 논문에 포함된 연구들 역시 혼합된 명상 유형들을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몇몇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내 연구가 단면 연구의 성격을 띈다는 딜레마가 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교육이나 수련 같은 요인들 때문일 수 있다. 각각 요소에는 내에 관한 고유 완성 효과가 있다. 이외에 자기 선택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앞서 소개한 연구자들은 자기들의 연구에 그런 결점이 있음을 스스로 언급하고 있다. 명상이 뇌를 강화한다 라고 하는 그 우려,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수련 진행 전과 후에 발견된 차이들을 토대로 약간의 명상 훈련이 뇌의 일부 부피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했던 세 가지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자. 해당 뇌 부위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결과는 암기와 같은 정신훈련에도 나타난다. 그리고 신경가소성은 명상을 통해서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결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연구 대상자의 숫자가 너무 적다. 숫자가. 마지막으로 이 뇌 검사들은 이런 연구가 많이 수행된 후에 더 정교하고 더 정확해졌다. 연구팀들이 현재로서는 해답보다 의문이 많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들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이 글을 쓰면서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 이 연구 초기에 서로 다른 유형의 명상이 뇌에 서로 다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 이런 뇌 변화는 오직 이 명상법을 사용할 때 발견되었고 다른 명상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경과학적인 신화는 우리는 명상과 관련된 신경과학적인 신화를 조명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 배경을 살피고 좌측 우측 전두 피질의 활성화 비율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분의 폭을 예측 가능하게 했다. 자, 문제는 리츠 연구팀이 이런 좌측과 우측 전두 피질의 활성화가 명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좌측으로 기울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좌측으로. 그로 인해 좌우 전두 피질의 활성화 평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자 리츠는 실험을 중단하고 말았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은 명상이 더 깊어지는 단계에서는 다른 메커니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비율이 아니라 감정과의 관계, 회복의 탄력성, 명상 수련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감정으로 말미암아 자기만의 드라마에 빠져드는 비율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음챙김 명상을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지. 행복한 결말은 대인의 혈압을 낮출 수 있기를 희망하며 참석했던 집중 수련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몇 주가 지나서 대인의 혈압 수준은 다시 높아졌다. 그러다가 한 경험하는 의사가 유전성 부신 질환 때문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명상하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 질문은 간단하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이 아닌가? 우리는 최근 연구자들이 의학적인 정성치료나 생물학적인 기제를 찾는 것보다도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명상이 생리학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 우리는 명상이 임시 방편 이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떤 질병에 도움이 되는 걸까? 자, 이제 정리하면 연구된 다양한 종류의 명상법은 원래 질병을 치료하고 고안된 것들이 아니다. 적어도 서양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계에서는 이 고대의 수련법들이 질병 치료에 유용한지 평가하는 연구들이 넘쳐난다. MBSR을 비롯해서 유사한 방법들은 질병에서 비롯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그런 질병들을 치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음챙김 명상은 단 4일만 수련해도 염증을 일으키는 분자인
진염증 사이토카인. 경험하는 명상 수련자들의 경우에 하루 동안 집중적인 마음 챙김 수련만으로도 염증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하향 조절되었다. 그렇겠죠.